신고자 위치 파악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위치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직관적으로 먼저 접수자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전화를 받았을 때 접수자, 경찰관이죠. 신고자의 목소리, 주변의 소음 이런 걸 통해서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2 신고센터 요원들은 전부 다 베테랑 경찰관으로 배치했습니다. 오은준 사건 당시에는 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사람이 신임 여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경험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신속히 위치를 파악한 후에 긴급 접수와 함께 경찰이 출동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안심을 하겠죠. 두 번째 신고자 위치 파악인데,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가 가능했죠. 예를 들면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이걸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위치를 모르겠죠.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수자가 질문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수자는 매우 구체적 질문지를 가지고 신고자에게 꼼꼼하게 질문을 해서 위치를 알아내야 됩니다. 주소를 말해주세요. 오은준 사건의 주소를 말해주세요. 그런 소리 계속해도 주소를 알 수가 없죠. 갑자기 끌려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집 주소에는 모르잖아요. 주소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이 있고 차관점이 있죠. 장소가 실내인가 실외인가 기타에 따라서 질문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실내라면 혹시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물어봐야 됩니다. 오는 차량인가요? 기타 같은 건 주로 차량 같은 거, 그죠? 실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와 색깔의 건물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본인이 얘기해 줘야 돼요. 단독주택입니까? 빌라입니까? 상가입니까? 원룸형 회사입니까? 이분이 신고자가 말을 못하면 이렇게 본인이 경찰관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단독주택입니까? 빌라입니까? 상가입니까? 몇 층입니까?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지상이라면 몇 층에 혹시 몇 톤인지 알 수 있나요? 건물 전체 층수는 몇 층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건물 입구에 특징이 있나요? 혹시 정문인지 후문인지 비상구인지 구분이 되나요? 구조나 색깔은 어떤가요? 보안문은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건물이 도로변이 있나요? 대로변이 있습니까? 이면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골목이 있나요? 교차로에 있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기억에 남는 건물이나 간판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은행이 보입니까? 관공서가 있습니까? 편의점 있습니까? 슈퍼나 교회, 지하철 이런 게 보이나요? 간판 혹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오원천 사건 이후에 생긴 겁니다. 만일에 실외라면 주변에 눈에 띄는 건물이나 간판이 있나요? 이거 똑같습니다. 은행, 관공서, 편의점 묻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보이나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잘 되어 있죠. 심지어는 주황선에까지 여기는 몇 동, 무슨 로, 몇 길이다 한 게 표시되어 있죠. 주황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전신주가 보이나요?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고유번호가 붙어 있죠. 바닥에 특이한 것이 없나요? 예를 들면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 표지판이 보이나요? 특이한 구조물이 있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에 말 기타 지역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중이었나요? 최초 출발지는 어디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타고 어디에서 내렸나요? 택시를 탔나요? 버스를 탔나요? 지하철을 탔나요? 하차지는 혹시 어디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얼마 정도 이동했나요? 이동 시간은 10분이 얼마 됐습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지가 없다면 사실은 경찰관이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은 이런 질문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묻죠. 신고자가 자기 위치를 모를 때 역으로 신고자가 답변하기 좋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질문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 알려줄 사항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알려줄 여건이 된다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긴급 위치 추적을 하고 있으니 순찰자가 곧 도착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순찰자와 경찰관이 내용을 듣고 있으니 전원을 끄지 말고 켜두세요. 지금은 여러분 긴급 공청이라 해서 긴박한 코드 제로나 코드 1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접수한 사람하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 순찰자가 동시에 신고자의 음성을 듣는 실시간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청 시스템을 부릅니다. 그걸 현장의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원을 끄지 말고 켜두세요. 특히 범인이 모르게 켜두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혹시 가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면 지나치게 저항하면 다칠 수 있으니
지나치게 자극하지 마세요. 순찰차가 최대한 빨리 도착할 테니 침착하게 시간을 적당히 벌어보세요. 지나치게 저항하면 죽일 수도 있죠. 결론은 뭡니까? 신고자 알려주상 신고자를 안심시키면서 가해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라. 경찰차가 곧 도착한다. 위치주의 끝났다. 뭐 이런 내용을 주면서 그러면 곧 경찰이 오겠구나 싶으면 이 사람이 지나치게 저항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좀 적당히 끌 수도 있겠죠. 옛날에 어떤 아줌마는 성폭행을 만났을 때 우리 여기서 그러지 말고 모텔에 가자. 그래서 모텔로 적당히 유도해서 기지를 발해서 도망간 적도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과 침착을 잃지 마라. 그런 것을 신고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제2, 제3의 오온증 사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초의 신고 접수 요원의 신고를 잘 받아야 됩니다. 신고자가 자기 위치를 모를 때 적당한 질문지를 통해서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물론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됩니다만 여러분 휴대폰 위치 추적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휴대폰 위치 추적이 반경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내에 있다면 아파트나 빌라에 있다면 몇 동 몇 호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신고 접수를 봐야 됩니다. 빌라라면 2층인지 3층인지 아파트 같으면 3층인지 4층인지 단독주택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 접수자의 신고 접수 요령이 신고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현장 출동 요원들한테 지령을 하겠죠. 커맨드 명령을 하겠죠. 이때 신고 지령을 받은 출동 현장 요원은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경찰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총알경찰차란 경찰 홍보물이 있죠.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데 일체로도 더 빨리 피해자에게 신고자에게 도착한다. 이것이 경찰의 골든타임입니다. 최초 신고 접수 골든타임이 바로 신고자,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온증 사건과 같은 어떤 신고가 접수됐을 때 한번 쭉 돌아가 보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 파악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질문지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좀 외워야 됩니다. 만약에 면접이 나온다면 이렇게 실내, 실외, 기타로 구분해서 세부적인 어떤 뭐 단독주택이다, 지하다, 정문이다, 후문이다, 뭐 건물 그 특징, 건물에 도로변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외워가지고 여러분 답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멘트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빨간 글자의 멘트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대화의 기본 자세. 최초 소리에, 최초 언급에 집중해라. 불필요하게 여보세요를 반복하지 말라. 신고자에 맞춰서 적절히 목소리 톤의 높이를 조절해라. 흥분하면 진정을 시켜라. 신고자의 감정에 적극 공감해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의 특성은 굉장히 신고한 요령을 잘 모른다. 경찰관이 알아서 잘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매우 당황하고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당황되고 흥분된 상태를 깔아앉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을 시키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순찰차가 곧 출동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조치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성폭력 못 걸렸던 전에 집이라고 그랬죠? 성폭력 당한다고 그랬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 자, 부부상 같은데 남편을 아저씨 부르는 사람 없죠? 문을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건 잘 물었어요. 내가 잠깐 아저씨 나간 사이에 문을 잠궜어요. 범인이 잠시 밖에 나갔구나. 추리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주소를 어찌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맞으면서 아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또 주소가 어떻게 돼요? 또 묻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신고 접수 요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부부상 같은데 판단 완전히 미스죠. 부부상 아니죠. 그리고는 A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를 만들어 이게 과거 오온증 사건의 녹취록에서 신고 요원이 뭘 잘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착안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대처를 하면 굉장히 앞으로 제2, 제3의 오원천 사건을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면 여러분 잘 정리해서 답변을 잘 해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실제로 경찰이 된 다음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실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 실무적인 내용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면접에서 또는 실제 경찰관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원천 사건을 예를 들면서 긴급 신고 접수 요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됐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 대한 작은 배려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